저스티스 리그 다 보셨죠? 당연히. 영화가 안 좋다는데 뭐가 얼마나 안 좋은지 보자. 로튼 토마토 지수 38%. DC 망했다. 이거 어떻게 되냐. 저는 어벤져스 2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혼자서는 뭐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건 DC도 아니고 마블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DC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 저 아쿠아맨의 엄마도 마사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잉여사롱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승한 씨가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들고 왔더라고요. 네. 제 단행본이 초판 일쇄가 지금 한 절반 정도가 나갔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고 왔어요. 지금 2,000부를 찍었는데 1,200부 정도 벌써 네.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팔렸어요. 야, 네. 축하드립니다. 공약이 큰 효과를 발휘했나 봐요. 예상외로. 아직까지 공약을 많은 분들이 보시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혹시 제 공약을 지난주에 제가 했던 공약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춤을 출 수 있도록 서점에서 책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지금 나의 춤을 추고 있잖아.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이고요. 여러분들 계절이 좀 으슬으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따뜻한 위로의 말이랄지 응원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한 계절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수능이 끝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권씩 선물해 주기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자, 홍보 멘트 너무 길어. 잘라. 이거 지금 뭐 이렇게 여러분 좀 많이 사주세요. 메인 주제. 네.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개봉했죠. 네. 저스티스 리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보셨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어땠나요?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배트맨 대 슈퍼맨보다는 좋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로서 듣기에 칭찬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아니 네. 얼마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저스티스 리그 로튼 토마토 지수 38% 이렇게 나오고 100대 슈보다는 높아. 이런 말이 달았어. 네. 그래서 밑에 댓글이 지금 놀리는 건가? 기자가 지금. 놀리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놀리려고 그러는 건 줄 알았대.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비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지하게 좀 낫다. 네. 이런 분들 그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바로 전작이 원더우먼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원더우먼에 굉장히 좀 가산점을 주는 네. 편이기 때문에 원더우먼에 비하면은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봤을 때 그냥 아주 모든 걸 내려놓고 봤을 때 타임킬링용 영화로는 그럭저럭 볼만하다. 근데 사실 저스티스 리그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배대슈, 수어사이드 스쿼드 때만 해도 야 DC 망했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러다가 원더우먼에서 확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DC도 이제 살아나는 건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가 하면서 거기에 원더우먼의 그 기운을 받아서 저스티스 리그, 배트맨, 원더우먼 등등등 해서 와 이제 DC 부활하는 건가 해서 딱 봤는데 그리고 이게 예고편이 진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고편도 되게 좋았고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근데 예고편에 기대가 많네. 예고편이 더 재밌었더라고요. 예고편은 수어사이드 스쿼드 때도 괜찮았어요. 제 기억이 앞에 원더우먼을 배치하기 잘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흐름이 네.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다가 기대가 높아진 상태에서 또 이렇게 되니까 네. 사람들의 실망감이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별로 안 좋은 평, 좋다는 평도 있지만 그거보다 네. 훨씬 안 좋다는 평이 훨씬 많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주말 110만 명 넘는 관객이 들었습니다. 일단 호기심을 네.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들 어떻게 나왔나 보자 하고 극장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예, 또 극장도 많이 잡혀 있어요. 또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보자.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뭐 영화가 안 좋다는데 뭐가 얼마나 안 좋은지 보자라고 보러 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배트맨하고 슈퍼맨하고 원더우먼이 같이 싸우는 어떤 작품이 나왔다라는데 하면서 기본은 해주겠지 그쵸.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어디 들어가도 뭐 백반집 가도 뭐 사람이 못 먹을 건 안 나오겠지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분들도 계시고 초반 스코어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제작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제작비만 3억 달러 같은 작품이니까 사실 나쁘지 않은 흥행 스코어만 가지고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이 영화 자체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2007년 정도에 기획이 돼서 영화화 추진을 했어요. 원래 원작은 당연히 있고요. 네. 코믹스에서. 근데 당시에 미국 작가조합
파업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미뤄졌단 말이죠. 네. 만약에 그때 만들어졌으면은 마블의 어벤져스보다도 먼저 나온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영화죠. 그때 이제 감독으로 섭외가 돼서 준비를 하고 있던 감독이 그 매드맥스의 조지 밀러 감독이었잖아요. 네. 조지 밀러의 그렇죠. 저스티스 리그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뒤틀어지고 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DC 팬들은 이 영화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게 기다리고 그러면서 걱정과 함께 기다렸는데 이게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을 하다가 그 올 초에 굉장히 개인사적으로 비극적인 일을 겪고 나서 그렇죠. 더 이상 연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뭐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영화를 완성시켜 놓고 하차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때 잭 스나이더 감독이 지금 DCEU를 이끄는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맨 오브 스틸부터 시작해서 2013년에 네. 그때부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배트슈도 그렇고 이끌어오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단 말이죠. 잭 스나이더랑 DC랑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다들 예전에 다크나이트 시절을 자꾸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던 도중에 어쨌든 개인적인 굉장히 불행으로 하차게 되면서 DC 팬들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됐지만 오히려 영화는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사실. 예,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 빈자리를 채워서 영화를 마무리하기로 온 사람이 이제 조스 웨든이죠. 그렇죠. 어벤져스를 감독했던. 네,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DC에서 네. 진짜 어벤져스를 만들고 마블에서 그 승승장구하던 감독을 끌어와서 뭔가 마블의 승승장구하던 기운을 수혈해 보고자 이렇게 한 거란 마블은 말이죠.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네. 조스 웨더는 그렇게 승승장구는 아니었죠. 평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아니 뭐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마블에서 놔줬겠어요. 그렇죠. 계속 네.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네. DC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약간 왜 구원투수를 다른 감독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조스 웨던을 데리고 왔지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런 슈퍼히어로물은 이제 뭐 감독의 작품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기획의 힘인 거죠. 네. 전체적인.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재촬영분이 뭐 몇 %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했었고 네. 이제 그러면서 영화가 과연 어떤 모양새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잭 스나이더의 그 DCU 시리즈의 색깔을 간직한 채로 개봉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안고 개봉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지금 팬들이 좀 패닉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잘 못 나온 게 잭 스나이더의 탓인가 조스 웨던의 탓인가 이거를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일단 크레딧만 보면은 네. 감독은 잭 스나이더로 돼 있습니다. 잭 스나이더가 찍어놓은 것 대부분 그걸 활용했다고 하고요. 조스 웨던이 와서 추가 촬영을 몇몇 해갖고 뭐 브리치처럼 사이사이 집어넣었다고는 해요. 근데 조스 웨던은 어쨌든 감독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공동 네네. 각본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 지금 뭐 회사 쪽에서 그러니까 워너 쪽에서는 재촬영분이 그러니까 조스 웨던이 손을 댄 장면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된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요. 근데 뭐 카더라 통신들, 그러니까 뭐 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조합해 보면 그거보다 좀 많은 분량이 재촬영이 됐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저거는 굉장히 마블스러운 장면인데 싶은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저걸 콕 집어서 조스 웨던을 찍었을 거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익숙한 향기가 난다. 그런 장면들이 좀 있죠. 자, 일단 보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건 DC도 아니고 마블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가 DC 특유의 무겁고 진중한 분위기와 마블 특유의 코믹스럽고 깨방정 떨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뭔가 근데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섞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뭐 일단 잭 스나이더가 애초에 기획한 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해요. 애초부터 약간 유머를 넣자. 그러니까 인생의 정말 가장 최하점을 찍고 타락해 있고 막 지쳐 있는 배트맨이 새로운 팀원들을 꾸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밝아지고 뭐 영화의 전체 톤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를 기획은 했다고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스 웨던이 들어오기 전부터도 뭐 촬영장에서 나온 어떤 스닉픽이랄지 예고편 같은 거를 보면서 팬들이 이거 인터넷에서나 그냥 할 만한 농담들인데 그냥 팬들이 할 만한 농담들을 왜 캐릭터들이 공식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뭐 이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를 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팬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그런 어떤 DC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DC가 아니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건 조스 웨던이 쓴 대사일 거야라고 좀 짐작을 하고 있는 대사들이 몇 개 중간에 있죠. 몇몇 이제 좀 약간 뜬금없는 듯한 유머들이 있어요. 네. 이게 잘 어우러져서 우리가 깔깔대고 웃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빵 터지지가 않으면 왠지 씁쓸해지는 거예요. 일단 배트맨이 굉장히 개그캐가 됐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는 뭐 물론 이제 뭐 그중에 제일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제일 쇠락해 있는 상태이고 뭐 나이야 원더우먼이 훨씬 더 많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던가 이런 식의 농담들을 좀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잘 어우러졌는가에 대해서 좀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네.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캐릭터들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칭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는 좀 많이 뭐랄까 좀 유치해졌다 이런 스토리 자체는 말들이 굉장히 단순해졌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마블 그 어벤져스 1의 호평에 비해서 어벤져스 2도 사실은 그런 악평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좀 비슷한 건 저는 어벤져스 2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캐릭터들은 이게 정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DC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답은 캐릭터에 있구나. 네. 그리고 그 DC 이유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성공을 하지 않아도 솔로 캐릭터들이 지금 너무나 뭐 좀 기존의 인지도 높은 캐릭터들도 있고 또 새로 추가 투입된 캐릭터들이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뭐 물론 아닌 캐릭터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 캐릭터의 어떤 개인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영화 전체적으로는 실망스러운데 어차피 슈퍼히어로 영화에 그렇게 큰 기대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캐릭터의 매력을 다시 보기 위해서 2차 관람을 할 의도는 있어요. 네. 근데 요것도 약간은 그 팬들 사이에서 평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벤져스는 영화가 나오기 전에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솔로 영화를 가지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솔로 영화를 가지지 못한 채로 계속 다른 시리즈에 찬조 출연을 했던 블랙 위도우나 뭐 호크아이 뭐 이런 뭐 캐릭터도 있지만 그런 캐릭터도 있고 헐크 같은 경우는 실제 솔로 영화와 어벤져스 때 이제 배우가 바뀌었죠. 뭐 그렇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꾸준히 설명이 되어 왔던 캐릭터들인데 아쿠아맨이랄지 사이보그랄지 플래시는 전작이었던 그러니까 전전작이죠. 그러니까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서 살짝 그 푸티지 영상으로만 보여진 게 전부인 상태에서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전사를 설명해줘야 되는 캐릭터들이 또 따로 등장을 하고 제이슨 모모아가 맡은 아쿠아맨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가 어떤 인물인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엠버워드가 같은 메라가 나와서 너는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인물이었지라면서 주저리 설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잘 녹아들지 못하고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보는 팬들도 있고 저도 사실은 그 입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 캐릭터들의 매력을 굉장히 서술형으로 설명해줘야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들에서는 일단 네. 처음으로 나오는 팀무비고 게다가 말씀하셨듯이 솔로무비가 나오지 않은 캐릭터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그런 딜레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완성도에 좀 난이도를 높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가장 좀 상징적인 장면이 플래시가 그 K-팝 팬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 맞아. 한국인 팬들을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게 네. 블랙핑크 뮤직비디오가 나와요. 맞아요. 어디 골방에 처박혀서 네. 그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뭘 하고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좀 K-팝 아이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K-팝 아이돌이 그러니까 되게 아이돌 각각의 캐릭터로 승부를 하잖아요. 사실 딱딱 떨어지는 이런 군무 이런 거보다는 일본은 뭐 그런 군무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지만 K-팝은 정말 멤버들 각각의 캐릭터로 승부를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좀 K-팝 아이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원더우먼도 제가 너무나 그 솔로무비에 좀 만족을 하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 자체에서는 이제 솔로무비보다 훨씬 더 좀 많이 좀 실망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팀의 조화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각각의 캐릭터의 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각 솔로 무비를 통해서 캐릭터들을 쭉 성장시킨 다음에 얘네들이 인기가 올라간 상황에서 얘네를 합쳐갖고 프로야구로 치면 올스타전 같은 그런 경기를 펼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거고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DCU에서는 솔로 무비라는 게 몇
뭐 슈퍼맨이라든가 배트맨 요 정도만 있어, 원더우먼 정도만 있었고 나머지는 없으니까 지금 이 판을 벌림으로써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 소개하고 그냥 초석을 다지는 데 집중한 영화가 돼버려서 이 영화 자체는 주목을 덜 받고 호평을 덜 받을지언정 그래도 앞으로를 기대하게 만드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 캐릭터의 솔로 무비가 나올 것이다라는 복선도 다 깔아놨고 네. 캐릭터들 배치는 되게 오히려 어벤져스보다 좋았어요. 특히 에즈라 밀러는 네. 그 어벤져스에서 저쪽 마블에서 네. 스파이디 예, 그죠. 10대 스파이더맨이 담당하는 네. 유머와 깨알 방정, 까불이 그리고 분위기 사회성 띄우는 거. 떨어지고 좀 이렇게 고독한 캐릭터에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능력으로는 이제 퀵실버를 그렇죠. 닮았지만 퀵실버를 닮았고. 네, 하지만 이제 그 전사라든지 그런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스파이디를 떠올리게 하죠. 그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드라는 거는 사실 몇몇 장면들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영화가 이 아이는 사랑스러운 너드랍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영화가 한 1시간 반쯤 넘어갈 때쯤 되면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말씀하셔도 알겠어요 싶은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좀 더 해줬으면 더 해줬으면. 근데 약간 그 너무 전형적인 코드들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캐릭터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입체적인 면모를 가질 수 있는데 약간 계속 원 패턴으로 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그냥 플래시 팬이라면 플래시 솔로 무비에 대한 티저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뭐 나름대로 네. 즐길 수 있죠. 그리고 또 아쿠아맨도 솔로 무비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비주얼적으로는 제일 기대하던. 그렇죠. 작품이었어요. 사실 뭔가 포스도 대단하고 제이슨 모모아 왕자의 게임에서 엄청난 포스의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시각적으로 뭔가 다른 세계에 있잖아요. 그 바다에서 오는 그 또 다른 질감의 그 비주얼을 또 갈수록 그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어떤 그 미학적인 완성도가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 다른 시각적 쾌감을 준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영화에서 너무 좀 마초적인 성격을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좀 거슬리는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쿠아맨 솔로 무비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하락한 이번에 역할이 상태예요. 너무 미미하더라고. 별 그죠. 역할이 그러니까 없어요.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네. 그리고 영화판에서의 캐릭터를 빌딩을 할 때 그 옆집의 토르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빌드업을 했는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따온 게 아닌가라는 걸 좀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근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토르 캐릭터는 어벤져스 무비에서 어떤 식으로든 활약하는 모습들 그리고 메인 빌런이 어쨌건 자기 집안 사람이니까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면은 여기서는 아쿠아맨이 약간 저 팀에서 활약을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계속 젖은 머리를 휘날리는 거 말고는 딱히 무엇을 보여줬는가라는 지점에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아이돌 그룹이라니까 능력은 별로 없는데 몸이 좋아. 시각적으로 몸이 좋아가지고 다양성을 주는. 그래서 눈을 즐겁게 해줘. 사실 이 메인 플롯하고 가장 그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 캐릭터는 사이보그잖아요. 그렇죠. 네. Organic and biomechatronic body parts. He's a cyborg. You should probably move. 이 영화 안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 원인과 저 사이보그라는 캐릭터의 탄생이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나는 기계인가 인간인가 뭐 과연 정체성 고민. 인간인 부분이 기계를 통제하는가 아니면은 이 기계인 부분이 인간을 이렇게 잠식하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나를 괴물처럼 보지 마 약간 이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고민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고민들이 이 캐릭터들을 훨씬 더 재밌게 만드는 요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컨대 그런 고민이 있지만 일단은 힘을 합쳐서 싸우고 하지만 그 고민은 그대로 갖고 있어. 이런 식의 스토리 전개였다라면은 스토리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솔로 무비에서도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남았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스스로 뭐 나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근데 이 결말쯤 가버리면은 굉장히 그런 고민들이 말끔하게 제거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돼 갖고 이제 밝은 면, 긍정적인 면만 강조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세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DC 코믹스 팬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은 DC를 영화판으로만 봤던 혹은 유명한 캐릭터들만 알았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새 캐릭터들의 소개인데 다 조금씩 뭐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솔로 무비로
조금 더 탐구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DC 코믹스 팬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거면 차라리 시리즈를 리부트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코믹스 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사실 예, 그렇죠. 사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잠재적인 매력들, 훨씬 더 많은 자산이 있는 캐릭터들을 이렇게 너무 얄팍하게 활용을 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는 약간 DC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음모도 있더라고요. 원래 잭 스나이더가 교체되기 전에 그 한 인터뷰 중에서 이번에 이야기는 이제 뭐 그 사이보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독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삭제된 영상들이 따로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이보그 얘기였거든요. 아, 그래 사이보그를 많이 잘랐다는 얘기군요. 네네네. 그래서 조스 웨던이 온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많이 삭제를 하는 바람에 캐릭터의 매력이 많이 저하됐다라는 지금 추측들이 돌고 있어요. 영화의 톤이 너무 무거워질 걸 걱정해서 자른 거일 수도 있고. 이 캐릭터가 또 중요한 거는 어떤 사건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또 후반부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어떤 중추적인 캐릭터를 사실은 그 서사를 예고하는 캐릭터거든요. 이제 한번 커다란 사고로 죽은 다음에 거의 부활하고 재생을 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후반부의 이야기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 어쨌거나 이 캐릭터의 매력을 잘 뽑아내지 못한 거는 패착인 거죠. 네. 그리고 영화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원작 DC 코믹스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네플레이에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 시네플레이에서 독점으로 DC 코믹스 저스티스 리그 앞부분을 연재하고 있어요. 웹툰 형식으로 바꿔서 그쪽에서 이제 실제로 DC 코믹스 본사에서도 한국이 워낙 웹툰이 발달해 있고 그래서 한번 새로운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걸 웹툰 형식으로 바꿔서 지금 한 3회 정도 연재를 했고 4회까지 일단 전편을 연재하지는 않고 4회까지 하기로 했는데 앞부분을 보니까 초반에는 그린 랜턴 캐릭터가 완전히 주인공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 저스티스 리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거의 주인공처럼. 지금은 배트맨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린 랜턴이 굉장히 그 존재감이 대단하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댓글이 네. 영화에도 그린 랜턴이 나왔으면 영화 이렇게 폭망하진 않았을 텐데. 그거는 예. 배트쉽보다 더 처참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그쵸. 있기 때문에 사실 원작 팬들이 가장 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라이언 레이놀즈가 네. 그 그린 랜턴의 기억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 얘기를 데드풀에서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작품에도 사실 그린 랜턴 캐릭터를 나중에라도 더 등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죠. 그렇죠. 예. 의자를 배치하고 더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마련해볼까? 뭐 이런 대사가 그렇죠. 나와요. 그리고 초반 네. 이렇게 싸우는 전사 장면에서도 이제 그린 랜턴의 활약이 나오긴 했었죠. 이제 뭐 수천 년 전에 이제 네. 그 지금 인류의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수많은 종족들이 이 작품에 나오는 거대한 적을 막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린 랜턴이 있었죠. 네. 아마 2020년 정도에 뭐 그린 랜턴 솔로 무비를 내고 그 이후에 저스티스 리그 후속편에도 합류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아직 그래도 계속 보긴 해야겠다. 애정을 갖고 지켜보겠어.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계속 슬픈 거예요. 뭐냐면은 그 마블이 그 마블 유니버스를 이제 MCU를 런칭을 할 때는 사람들이 아쉽지만 다음 편을 기대해봐야지가 아니라 첫 편이 그럭저럭 잘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만하면 합격점인데 이러면 다음 편도 볼만하겠어 였는데 그리고 사실 첫 편이 잘 나온 거는 물론 영화 자체도 좀 뭐 수준 이상이긴 했지만 아무런 이런 시도가 없었잖아요. 영화 슈퍼히어로 영화 사상 처음 시도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치가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그리고 사실 마블은 DC에 비해서 이제 그 솔로무비 캐릭터들이 국내 그렇게 인지도가 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굉장히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 조지 밀러가 준비했을 때 그때 나왔더라면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미 이렇게 여러 캐릭터를 모아서 팀업을 해서 슈퍼히어로들이 싸우는 영화에 대해서는 마블이 이미 문법을 다 써먹고 개발하고 해서 많은 부분이 이미 소진이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멋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숙제를 떠하는 DC는 계속 영화를 공개할 때마다 팬들이 아쉽지만 다음 편은 나아지겠지. 응. 내가 다음 편까지는 내가 한번 봐볼게. 약간 그러니까 다들 약간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 편을 기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그 DC 팬들 입장에서도 또 혹은 이제 뭐 개별 캐릭터들의 팬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스포일러 없이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네. 사전 정보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로 듣고 영화를 보셔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넣어서 영화를 보신 다음에 저희 보시는 게 나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꼭 언급을 하고 가야 하는 게 이 영화에 사실은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그 후반부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을 짜놨는데 네. 애써서 배트맨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다섯 팀을 명의 모아놨는데 5명의 멤버를 짰어요. 네. 혼자서는 뭐 세상을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이러면서 모아놨어. 근데 이게 전형적인 그런 연대의 서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연대가 좀 더 이렇게 끈끈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정말 절대 반지가 나타나가지고 데우스 엑스 크립토니아.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슈퍼맨은 이 모든 세상의 슈퍼히어로들 중에 제일 강력한 존재고 짱짱맨이죠. 그렇죠. 일단 캐릭터 모티브 자체가 예수인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셀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인정을 한다고요. 근데 약간 어느 순간인가 저럴 거면 5명은 왜 모인 거야? 약간 그 포스터 메인 카피를 고쳐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혼자서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원더우먼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원더우먼은 캐릭터 상으로 이제 슈퍼맨보다 능력이 더 그러니까 셀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캐릭터인데 여기에서 후반부에 슈퍼맨의 활약, 제린 예수의 그 장면을 위해서 원더우먼의 능력치를 너무 죽여놨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나중에 원더우먼도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들 앞에 슈퍼맨처럼 이렇게 대놓고 나서지 못하는 그런 뭐 사연과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는 그 리더로서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넣어주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슈퍼맨의 활약을 위해서 원더우먼의 능력치가 좀 많이 좀 축소돼서 그려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슈퍼맨의 포스가 다 집어삼켰다라는 점이 좀 약간 뭐 이렇게 부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이렇게 힘을 다 발휘를 못해서 팀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정말 저 리그가 처음 합을 맞춰볼 때 이렇게 우리도 다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팀으로서의 결속력을 가지는 과정이 그려질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요컨대 제가 뭐 플래시였다거나 그랬으면은 기분이 이랬을 것 같아요. 난 집에 가도 되겠네? 이럴 거면 내가 왜?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슈퍼맨을 내살리는 과정에서 배트맨이 하는 고민의 무게도 너무 얄팍하고 정말 그 고민을 왜 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얄팍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약간 그리고 되살리는 과정이 약간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제가 집에서 혼자 사니까 가끔씩가다 이런저런 요리를 해먹기 귀찮을 때 그 레토르트 3분 카레 같은 걸 끓는 물에 데펴 먹거든요. 약간 그 과정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너무 간단하잖아. 너무 단순해 진짜. 사실 제가 제일 화나는 장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슈퍼맨이 돌아왔을 때 과연 그 이전의 그 선한 영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깨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약간 상실하고 이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데려오잖아요. 연인을 데려오잖아요. 네. 배트맨에 대해서 오해나 악감정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일단 지구는 구해놓고 보자라고 했으면은 모르는데 여자친구와 같이 옥수수밭 좀 걷고 나서 그에게 뭐 하나 빚졌군 씩 웃고 나서 모든 갈등도 사라져. 그 저스티스 리그에서 가장 연기 제일 잘하는 배우가 에이미 애담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써먹는다라는 게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슈퍼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면서 후반부에 부활한 슈퍼맨이 그러면서 배트맨, 원더우먼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인데 새로 등장한 캐릭터들보다도 인상을 못 줬잖아요. 네, 굉장히 좀
밋밋한 캐릭터가 되어버렸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슈퍼맨까지 합류한 저스티스 리그 거기에 또 누가 뭐 그린 랜턴이 오든 뭐 하든 그 전체적인 매력을 좀 다운시키는 효과가 난 거죠. 결국은 역효과죠. 그 사실 저는 이 영화를 그냥 그나마 되게 즐길만한 방법으로 보려면은 뭐 영화 전체를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관객이 스스로 막 그 구멍을 막 메우면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도 제가 뭐 K-팝 아이돌 얘기를 했지만 요즘 아이돌 직캠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멤버만 이렇게 비추는 그런 최애 멤버 많이 보시나 보죠? 누구를 그렇게 요새 많이 보시나요? 저는 요새 설경구 직캠만 보고 근데 이제 그 최애 아이돌의 직캠을 보듯이 이 영화를 감상하시면 돼요. 플래시가 어디에서 무슨 활약을 하고 있나, 원더우먼이 어디에서 무슨 활약을 하고 있나, 그렇게 이 영화를 감상하시면 저는 가장 좀 캐릭터 팬으로서는 좀 만족할 만한 감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스티스 리그인데 결말은 슈퍼맨에게 몰빵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자꾸 옆 동네하고 비교해서 미안한 거지만 캡틴 마블, 아메리카 네. 시빌워도 보면은 제목은 캡틴 아메리카 단독 영화고 캡틴 아메리카 단독 영화로 진행이 되지만 사실 포커스가 캡틴 아메리카에게만 맞춰져 있지 않은 영화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벤져스 같은 영화죠. 그렇죠. 네. 두 영화가 장면이 되게 약간 반대로 되는 게 아닌가. 이 영화의 후반부는 저스티스 리그의 후반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슈퍼맨 리턴즈라고 지어도 무방할 정도의 그렇죠.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 이 많은 캐릭터들을 모았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제는 그 슈퍼히어로 전반,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영화 자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즐길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지상 최대 엔터테인먼트가 돼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슈퍼히어로가 정말 전 세계 이런 오락영화 시장을 너무나 존재감도 그렇고 독과점을 함으로써 오히려 영화의 그런 다양성 같은 거를 예전부터 꾸준히 그 블록버스터가 나오면서 제기된 문제지만 그런 불균형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화 자체로도 좀 그렇다면 그런 그에 맞는 완성도라도 좀 좋아야 그나마 그런 비판에서 조금 뭐 내세울 변명이 있을 텐데 막상 완성도도 그럭저럭이면 그렇게 영화 산업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이런 작품들 그냥 한번 킬링타임용으로 소모하고 말 작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도 되는가. 올해만 해도 진짜 슈퍼히어로 영화가 많았잖아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작품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저는 슈퍼히어로 영화를 요즘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 뭐 초반에 이미 로건이라는 영화가 그 슈퍼히어로 장르가 품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미 한번 약간 종원 선언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요즘에 슈퍼히어로 영화가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 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슈퍼히어로 영화에 대한 피로감 내지는 네. 이거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그렇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네.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그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순 제작비 3억 달러가 들어갔다는 거는 좀 이런저런 아쉬운 점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느 정도 또 일말의 기대를 또 품게 되는 건 사실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씁쓸한 다종다양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예. 그런 저스티스 리그였습니다. 제가 배때수 때는 거의 영화를 보러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많은 분들에게 항의를 받긴 했는데 이 영화는 보러 가지 마세요라고까지는 이야기 좀 그렇고요. 네. 그냥 보신 다음에 감상은 제가 딱히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도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도 뭐 캐릭터를 즐기면서 아까 직캠을 관람하는 네. 마음으로 보시도 괜찮으니까요. 네, 한번 일단 원더우먼이 나오는 장면은 뭐 카메라 워크나 원더우먼을 향한 뭐 좀 그 질 낮은 농담 같은 것만 빼고는 원더우먼 자체는 너무나 멋있으니까요. 원더우먼만 보러 가실 분들은 보러 가십시오. 네, 플래시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